자, 2교시거는 유튜브에 안 올라간대. 아니, 1교시만 공개고 2교시는 비공개야. 2교시는 원하는 사람들만 줍니다. 자, 1시, 2페이지, 2번. 궁금해요. 궁금해요. 편집 없는 거는. 네, 팽창. 제 얼굴에 다 필터 꺼주실 거죠? 자, 그냥 귀찮아가지고. 자, 시작할게요. 자, 열팽창. 야, 열팽창이 뭐냐? 열받아서 팽창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열팽창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열받으면 뭔가 부피가 늘어나고 팽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팽창은 그런 거다. 자, 1번 열팽창. 옆에 읽어볼게.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말 그대로 열받으면 팽창하는 겁니다. 길이가 팽창하든 부피가 팽창하든.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 뭐지 초코파이에다가 열을 가하면 뭔가요? 맛있잖아. 자, 1번. 입자의 움직임과 열팽창을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입자의 움직임과 열팽창. 먹으니까 먹으려고. 자, 뭐라고 써있냐면요. 콜레지 높잖아. 자, 조용히 해.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평균거리가 멀어진다. 물질의 부피가 팽창한다. 그냥 말이 쭉 써있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뭔 소린가. 자, 이런 입자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물질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가 이제 여기를 뜨끈뜨끈하게 가열을 해. 물론 한쪽만 가열을 했을 때 얘가 점점점 운동의 정도가 떠는 정도가 번져가는 거 우리가 전도라고 배웠고, 근데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가열하면 얘네들이 지금보다 가열이 되면 더 많이 떨기 시작할 거야. 좌우로. 물론 위아래도 떨고 이렇게 떨던 애들이 막 더 많이 떨 거란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애랑 서로 막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서로 약간씩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밀어낸다고 해가지고 얘를 툭 밀어낸다고 얘가 또 날아가고 그러지는 않아. 왜냐면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는 그 제자리에서만 묶여있는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묶여서 이 정도 떨리던 게 더 많이 떨리고 떨리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씩 틈을 만들어 주니까 열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약간 부피가 이 정도 증가를 하는 현상이 벌어져. 이건 다 뭐냐면 입자가 진동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온도를 저기에서 엄청 많이 높이면 더욱더 많이 나는 당연하죠.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그럼 고기를 굽기 전이랑 구운 후랑 크기가 달라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그거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학교 와서. 네? 자, 되게 2번. 질문이라고 해서요. 자, 2번.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니까 니네가 해봐. 저희 학교 과학쌤은 네이버에 쳐버려요. 아, 쳐보세요. 아니 쌤 이건 2번. 네이버에 과학 선생님. 물질의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자, 일반적으로 고체보다 액체 열팽창 정도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열팽창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상태를 배워. 고체, 액체, 기체는 다 뭔지 대충 알지. 고체는 좀 딱딱하고 액체는 물 같은 거고 기체는 공기 같은 거, 가스 이런 거는 우리가 대충 알 거란 말이야. 세 물질 다 열받으면 팽창합니다. 세 물질 다. 물도요? 물도 팽창합니다. 저희도요? 다 팽창합니다. 인간도요? 다라고 했잖아. 다 팽창합니다. 인간이건 나발이건 뭐 싹 다 팽창합니다. 자, 다 팽창하는데요.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 팽창하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숫자는 얘야. 그냥 참고로 하는 얘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를 믿으면 안 돼. 만약에 조용 좀 하라 그랬지? 아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팽창한다 그랬잖아요. 부피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운동을 한 후에 그 몸에서 열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낸 후랑 열을 내기 전이랑 키가 다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연구 좀 해보세요. 고체,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아니 몰라 연구해봐. 야, 고체, 액체, 기체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숫자로 표현할 거니까 숫자를 믿으면 안 돼. 만약에 고체 부피가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열을 막 받아. 그럼 얘가 부피가 좀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한 102 정도 이렇게 늘어나. 조금 늘어나는 거야. 자, 액체가 만약에 부피가 100이라고 치자. 얘가 열을 받아. 얘도 부피가 늘어나겠지. 근데 고체가 늘어난 것보다 얘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그럼 얘가 한 104 정도? 예를 들어서. 고체가 한 2 정도 늘어날 때 액체는 한 4 정도 늘어나는 거야. 자, 기체는요. 만약에 100이라고 치자. 기체가 만약에 열을 받잖아? 그럼 얘도 부피가 늘어나. 한 300 정도 팍팍 3배, 4배, 5배 막 늘어납니다.
5배가 아니라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자, 기체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기체는 좀 굉장히 많이 변하니까 기체는 빼고라도 고체나 액체는 얘도 같이 아주 미세하지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변해. 막 이 책상이 열받는다고 해서 책상이 2배가 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굉장히 조금 늘어납니다.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가 좀 많이 늘어난다 그 뜻이야. 자, 그 정도 숫자만 보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숫자로만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얘기야.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자, 그럼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열팽창 정도가 제일 심한 건 뭐야? 제일 큰 건? 그렇죠. 기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압도적으로. 열팽창은 압도적으로 크고 고체, 액체 비교하면 액체가 좀 더 크고 그래서 고액기 순으로 열팽창 정도가 이렇게 달라져. 자, 그리고 그 밑에 무슨 막 뭐 이렇게 뭐 입자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대충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봅시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열팽창 정도라고 되는 플러스 강의를 볼 거예요. 플러스 강의 열팽창 정도. 자, 열팽창 정도. 고체와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지만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열팽창 정도가 같다. 거기에 두 줄을 밑줄을 좀 칠 거야. 자, 다시. 고체와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대충 글씨 이렇게 써도 알겠지? 이제 밑줄 치세요. 고체나 액체는 열팽창,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즉, 철이 열팽창하는 것과 구리가 열팽창하는 건, 또 나무가 열팽창하는 거, 이런 것들, 플라스틱이 열팽창하는 거 다 달라. 종류가 다르니까. 고체나 액체는 이렇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체는, 여기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열팽창 정도가 같다. 자, 밑줄. 기체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른 색깔로 밑줄 쳤지? 다른 얘기야. 기체는 수소기체, 산소기체, 질소기체 상관없습니다. 열팽창 정도가 똑같습니다. 신기한 거죠? 이게 사실은 니네는 지금 입자를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입자 크기가 다르고 분자 모양이 다 다르거든? 근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그 비율이 똑같아.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막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이 그렇게 증가합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는 걸 이거를 샤를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샤를 법칙. 과학자 이름이야. 샤를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웁니다. 샤를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기체 입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다. 연구해 보세요. 술을 되게 마셔서 알지 않았을까요? 과연? 니네가 하는 질문들의 대부분은 중학교 질문, 그 중학교 과학을 배우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 택도 없는 질문 빼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고등학교 과학까지 좀 배우면 또 더 해결이 될 거야. 사실 그런 질문들은 기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은. 제가 말한 거는요. T 오시. 그건 진짜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공부해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니네가 고등학교면, 근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는 사실 그런 니네 같은 이상한 질문도 하지도 않죠. 근데 고등학생 애들이 과학 시간에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야, 그거 괜찮은 주제다. 연구 좀 해봐. 라고 하면 진짜 연구를 해봐야 돼. 왜요? 그걸 학교에다 제출을 하면은 세부특기상에 써주고 그걸로 대학을 갈 수 있어. 개꿀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를 하라고. 하지만 차별성이 없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야. 그 열정이 없으니. 어쩌라는 자, 고등학교는 공부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진짜로 대학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자료를 만들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랑 공부법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적어도 너희들을 중학교 때 공부를 시키는 입장에선 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식으로 공부를 해야 니네가 고등학교 가서 그걸 해낼 거 아니야. 고등학교에 아무것도 준비 없이 중학교는 중학교라고 대충 놀다가 그냥 고등학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 고등학교 식으로 공부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연습한 애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연습한 애들은. 한 애들이랑. 계속 말하지만 아까 시훈이가 그랬나? 네 친구들 공부 아무도 안 한다고? 상관없어. 네 친구 공부하는 거 너랑 뭔 상관이야. 네가 나중에 네 경쟁자는 전국에 있어. 네 옆에 있는 애들이 경쟁자가 아니야. 가장 단순한 게 니네 지금 여기 이렇게 7명 앉아있잖아.
7명이 서로 대학 가려고 싸울 거 같냐? 절대 안 싸워요. 니네들은 옆에 앞뒤에 있는 니네 경쟁자가 아니야. 니네 경쟁자는 지금 서울 강남에 앉아 있고요. 저 경상도에 앉아 있고요. 전라도에 앉아 있고 제주도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 지금. 전국에서 같은 대학 가려고 싸우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인정 안 해. 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그렇게 연구도 좀 해봐야 될 거야. 해볼 만한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써 있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그 다음에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물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건 됐고요. 요거 밑줄 쫙 찌시고. 그래서 여기 쓸 칸 있나? 있지? 밑에 이 칸 많지?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열팽창은 노란색 글씨 쓰세요.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열팽창의 물질의 특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열팽창을 조사하면 그 물질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물질마다 열팽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아까 1교시 때 공부했던 비열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조사해봤더니 비열이 0.11이야. 그럼 그 물질은 철이야. 철이 비열이 0.11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그 물질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물질의 특성이라 그래. 그걸 물질의 특성이라 그래. 그걸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열팽창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자, 2번 열팽창의 활용 봅시다. 1번. 자, 활용편에 바이메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이메탈. 야, 메탈은 뭔지 알지? 메탈은 금속. 금속. 아우, 이거 웬일이야? 아니 그건 누구나 알지 않을 거예요, 쌤. 아, 야, 이게 비닐반에서는 내가 상상을 못했던. 아니 얘 야, 아까 그 많은 영어 단어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니 학생을 비닐반에서 재활용반으로 승급시켜주세요. 비닐류. 그래, 캔유로 가자, 캔유. 이제 메탈로 가자. 캔유까지 가겠다. 왜냐면 비닐보다 캔이 더 비싸거든요, 재활용해서. 이거네. 바이메탈에서 메탈은 금속인 걸 알겠고, 앞에 바이가 뭐냐면요, 산업. 접두예요, 접두. 아니 두- 산업 아니야 산업? 숫자로 두 개를 뜻하는 접두어야. 너네 자전거가 영어로 뭐냐? 바이시클. 바이크. 바이크가 바이스클의 줄임말이고, 바이서클에서 뒤에 바이시클 뭐 네가 말했던 그 시클이 서클에서 나온 거야. 원 2개짜리 탈 것이야. 그게 앞에 바이가 2개라는 뜻이야. 애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 있잖아. 애기들 타는 거. 뚜리. 세발 자전거 영어로 뭐야? 뚜리스클. 트라이스클이지, 트라이스클. 바퀴가 3개 있어서 트라이가 붙은 거야. 떨어진다고. 아, 뭐 영어, 야, 이제 영어. 캔류에서 지금 막 비닐봉투에서 다시 비닐로 가자. 캔까지는 못 갈 것 같다. 더 떨어지면 음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더 떨어져.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는요, 싣고 어디 가면 저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버려버려요, 그냥 바다에. 그건 재활용도 아닙니다. 쌤. 사실 그걸 재활용을 좀 시켜보겠다고. 학생한테 전화하면 받아보세요. 전화가 와요. 참 바쁘시네요, 다들. 아, 참고로 음식 쓰레기가 재활용도 가능은 한데요. 재활용해서 누가 먹냐면 사료로 만들어서 소나 돼지가 먹어. 맞아요. 근데 하도 인간들이 음식 쓰레기에 잡것을 많이 섞어서 버려가지고요. 그것도 뼈도 그렇고 이쑤시개 같은 것도 막 집어넣고 뭐 담배꽁초 막 집어넣고 막 별별 쓰레기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요. 사실 음식 쓰레기가 재활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에다 아무거나 섞지 말고 그냥 이쁘게 버려, 음식을. 녹말 이쑤시개 가능해요. 그건 괜찮아요. 녹말 이쑤시개는 물에 퉁퉁 뿝니다. 나중에 국수처럼 돼, 그건. 오. 오이 맛있겠다. 그럼 그거 튀겨 먹어도 돼요? 튀겨 먹으면 맛있대. 아니, 맛있다. 그 음식 쓰레기를 니네 음식 먹고 남기지 마라. 그거 진짜 태평양 가서 막 버려버리거든? 실제로? 근데 그냥 그 버려버리면
그 바다는 무슨 죄냐? 그러니까요. 그 음식 쓰레기를 막 그 바닷물에 버리. 아, 나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인간이 감당을 해야지 왜 인간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인간의 몸에다 그러니까요. 그래. 아까웠잖아. 인간은 진짜 못된 것 같아. 그래서 지구의 암적인 존재야. 아 센스다. 내가 나간다고. 그래서 나는 음식 쓰레기를 안 남기잖아. 그래서 음식 쓰레기 다 먹어야 먹는 돼. 거야. 쌤은 그럼 대한민국의 유일한 착한 사람. 아,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 쌤 너무 착하세요. 그러니까요. 자, 바이메탈은 뭐냐면요. 두 개의 금속을 두 금속. 그래서 금속 두 개를 붙여놓은 겁니다. 우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와. 이 금속 하나랑 이 금속 하나인데 종류가 다른 금속이어야 해. 그래서 두 개를 본드 칠해가지고 그냥 찰싹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질 않아요, 얘들이. 그래서 이 금속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되게 이렇게 만든 게 바이메탈이야. 자, 그럼 이게 바이메탈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요거 이제 메탈 하나야, 메탈 하나. 이 벽이야, 벽에 이런 금속을 하나 내가 붙여놨어. 그럼 내가 이제 열을 가하잖아. 열을 가하면 이 금속이 있기 때문에 열 팽창을 한다고요. 그럼 열 팽창하니까 부피가 커져. 근데 이쪽은 이제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 자, 조금 과장해서 그릴게. 이렇게 커지는 거야. 부피가 커지니까. 그죠? 이만큼 해서 이 덩어리가 커지고요. 식으면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갑니다. 부피가 작아지는 거니까, 식으면. 이런 금속이 있다고 치자. 자, 근데 바이메탈은 뭐냐면요. 이런 금속을 종류가 다른 애를 두 개를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두 개가. 근데 두 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라고 했어. 근데 물질의 열팽창은 물질의 뭐다? 특성이야. 따라서 위에 노란색을 A라는 금속이라고 치고 밑에 파란색을 B라는 금속이라고 치자. A와 B의 열팽창 정도가 달라. 같지가 않아.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자, A와 B의 열팽창 중에서 B가 열팽창이 크다고 얘기를 가정을 해보자. 자, B가 열팽창이 크다는 얘기는 같은 온도가 올라가면 A도 늘어나고 B도 늘어나는데 B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요게 B고 요게 A야. 두 개가 딱 달라붙어 있어. 자, 얘네가 이게 미끄러지지 않아요.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금속처럼 이렇게 딱 고정된 거야. 열이 가해져. 그럼 이게 A도 부피가 늘어나고 B도 부피가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얘가 B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했지. B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위로 이렇게 휩니다. B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우와. 만약에 A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치면 A가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밑으로 쉬게 돼. 우와. 자, 그래서 자 다시 이 그림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지금 왜 하냐고. B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했지? B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A 쪽으로 휩니다. 우와. 자, 과장해서 그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쉬지만 A보다 B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온도가 다시 없어지면은 A 쪽으로 이렇게 휩니다. A 온도가 쪽으로. 없어지면 다시 일자로 펴져요. 당연히 절로 돌아가죠. 우와. 자, 이게 바이메탈이야. 자, 금속 두 개를 열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걸 왜 만드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또 철판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 이게 금속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전기가 안 흐른단 말이지. 온도가 올라갔어. 그럼 얘가 휘다가 딱 여기에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흘러. 온도가 올라가면. 자,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얘가 또 벌어지면서 전기가 안 흘러.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전기가 흘러. 온도가 내려가면 안 흘러. 이런 장치 어디다 쓸까? 스위치. 에어컨에 쓰겠지. 내가 에어컨에 22도에 딱 설정을 해놨어. 그러면 에어컨이 22도가 되는지 뭐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자, 22도에 움직이는 바이메탈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 이 방에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띡 가동되면서 에어컨이 막 돌아서 온도를 낮추기 시작해. 이 방의 온도가 이제 뜨거워졌으니까. 온도가 막 전기가 통해서 에어컨이 막 돌아가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원상도 돌아가면서 끊어져. 그럼 이제 에어컨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방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가동이 되고,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 가동 안 되고, 온도 조절 장치를 씁니다. 만든 사람
나잖아. 자, 그래서 진짜다. 이 바이메탈은 온도 조절 장치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를 조정하는 장치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 자, 에어컨 내가 얘기를 했고 또 온도 조절하는 장치에 뭐가 있겠니? 당연히 보일러 같은 데 들어가는 거야. 보일러. 보일러 니네도 집에 가서 겨울에 몇 도 설정하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그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 주잖아. 또 다름이 같은 거. 다름이. 그 다음에 또 집에 혹시 뭐 빵 만드는 사람 있으면 오븐 같은 거.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 온도 설정하잖아. 전자레인지는 아니야. 전자레인지는 바이메탈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 가마솥은 전기가 없지 않아? 자, 니네 무슨 뭐 전기 프라이팬 이런 거 온도 설정해놓고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냉장고 다 바이메탈이 들어가는 거야. 온도 설정하는 거. 세탁기 온도 설정하는 게 있나? 뭐 온수 하면 온도 설정 되겠다. 온수. 뭐 세탁기 보면요. 뭐 30도, 40도, 50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바이메탈 들어가는 거야. 온도 조절 그렇게 장치가. 자, 바이메탈이 올 때 쓰는 겁니다. 자, 바이메탈 읽어볼게요.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 화살표.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그 화살표 다음에 밑줄 쳐놓으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밑줄 쭉 치세요. 요거는 말을 외울 게 아니라 요걸 그림을 이해를 해야죠. 딱 봐도 B가 열팽창이 크니까 그렇지. B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지. B가 더. 그래서 밑에 얘가 보면요. 바이메탈을 활용한 전기주전자, 그 다음에 바이메탈을 활용한 화재 경보기. 이방에는 바이메탈을 이용한 화재 경보기가 없네요. 왜요? 화재 경보기가 저기에 있는데요. 저거는 거기 연기를 감지하는 전자식 화재 경보기입니다. 왜 니네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이 천장에 이렇게 둥근 하얀색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본 적 있냐? 이게 이 속에 바이메탈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집이 불나잖아? 집이 불나면 이 속에 바이메탈이 휘기 시작해. 휘다가 띡 눌러주면 삐 하고 경보 울리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리지 않아? 생각보다 금방 올라갑니다. 금방 됩니다. 집에 가서 그 동그라미 밑에다가 라이터 같은 거, 촛불 같은 거 이렇게 대봐. 그럼 한 5분 있으면 소방차 와. 진짜요? 되면은 대고 한 5초만 대고 있어봐. 그러면 한 5분 있다 소방차 와. 뭐? 이거 엄마 혼나는 거 아니야? 대이놈 새끼야.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할 거고. 뭐 그건. 나는 이거 바이메탈만 설명한 거야 나는. 그 다음 일은 뭐.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과학쌤이 이렇게 해보라 했어. 내가 바한테는 전에 난 당연히 안 했다고 해야지.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여기 저거 삭제하면 되고. 내가 갖고 있는데 뭐 영상. 아니 증거야 다 조작하면 되는 거야 뭐. 그거야 뭐. 아닌데요 이거. 자, 바이메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사실 많은 것들이 전자적으로 막 이렇게 그 장비들이 만들어지는데도 요거는 되게 좋아. 왜냐면 보니까 되게 단순하잖아. 단순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고장이 안 나. 전자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장치는 굉장히 싸고도 고장 안 나는 굉장히 좋은 장비입니다. 바이메탈. 마지막에 2번 열팽창과 우리 생활 볼게요. 그래서 2번 열팽창과 우리 생활. 거기 얘가 몇 개? 네 개가 나오네요. 그림에 밑에 그림. 근데 이 4개는 부족합니다. 오른쪽에 플러스 강이 더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스관 보세요. 가스관. 가스관 송유관은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 열팽창의 사고를 예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왜 다 아파트 살고 있냐? 네. 주택 살아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택은 이게 가스관이 다 아파트도 밖에 있는 가스관이 막 있어. 근데 아파트는 이제 가스관이 긴데 층이 높으니까 주택은 이제 가스관이 낮아서 사실 구부러지는 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막 한 20층까지 올라가려고 치면 가스관이 쭉 남아있어. 가스관이 뭐 이렇게 1층, 2층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세대가 각 층마다 이제 가스를 쓰는 거야. 근데 이 가스관이 쭉 이렇게 높이는 요거 얘기하는 건데 얘가 잘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디귿자로 꺾여 있습니다. 왜요? 집에 가서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유가 궁금하고. 왜요? 열팽창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열팽창 얘를 보는 거잖아. 왜요? 열팽창 때문에 그래. 이게 파이프가 길잖아.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요만한 거 진짜로 요만해. 진짜로 금속이 요만한 거는 아무리 가열해봤자
어휴, 아주 그냥, 아유, 자는 거 봐라, 자는 거 봐. 떨려요. 자랑이다. 야, 이 가열하면 늘어나 봤자 정말 조금 늘어나. 뭐 한 0.001mm 막 티도 안 나요.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렇게 길잖아. 네. 이렇게 길면 실제로 막 1cm, 2cm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씩 막 늘어나.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네가 금속 덩어리잖아. 얘네가 1cm 막 늘어나는 순간 혹시나 여기 이렇게 관이 빠져나가는데 여기 틈새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가스 다 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가스 세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완충 장치처럼 디귿자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 늘어나는데 얘가 무리가 된다고. 근데 이렇게 꾸벼 놓으면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지. 아, 모양이 좀 얘가 천재세요? 이렇게. 나 원래 천재잖아.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모양을 이렇게 미리 구겨 놓은 거야. 약간 늘어나도 얘가 감당할 수 다른 있게. 데가 늘어나면요?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데가 늘어나면요? 다리의 이음새. 있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가스관. 하세요. 되는 데가 늘어날 확률이 없나 보지 뭐. 사실 이 다리 이음새도 그렇고요. 다리 이음새보다 더 얘가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는 게 철도 레일이야, 레일. 철도. 니네가 KTX 같은 거 타본 사람은 지하철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나가면서 바퀴가 쇠로 만든 바퀴잖아. 그 지나가면서 철컥 소리가 작게 나. 그 철컥 소리가 뭐냐면은 자 이제 이 바퀴가 막 지나갑니다. 이 큰 열차가 막 지나갑니다. 이 레일이 이거 금속으로 만든 겁니다. 철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요 레일이 사실 막 무한정 길게 못 만들잖아. 공장에서 뭐 한 30m, 20m 크기로 만든 거를 갖고 와서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철 레일, 그 다음 레일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끼는 건데 여름에 만약에 뜨거운 열 때문에 얘네가 철 레일이 늘어난다고 치면 얘도 막 늘어나고 얘도 이쪽으로 막 늘어나 버리면 이 레일 두 개가 서로 늘어나려 하다가 휘어버립니다. 열팽창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 열팽창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이 철 레일이 서로 늘어나다가 휘어버려. 그럼 이제 참 막 열차가 탈선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늘어나는 정도를 감안해서 이 레일과 이 레일을 약간 띄어놔. 그리고 여름에 늘어나도 이렇게 막 밀 정도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약간 붙을까 말까 정도로. 근데 겨울에 되면 다시 줄어들고 여름 되면 다시 늘어나고 겨울 되면 줄어들고 이렇게 틈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요 틈이 있기 때문에 이 틈이 바퀴가 지나갈 때 철컥 소리가 나는 거야. 이 틈 때문에. 자, 열차도 레일에 이렇게 약간 틈을 준다고요. 우리 2번은 다리는 뭐냐면요. 다리를 위에서 보면 자, 이쪽 길과 이쪽 길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거야. 근데 다리를 요런 판에 연결하는 거야. 그럼 요 다시 이 판과 판 사이도 틈을 아예 안 주면 아예 틈을 없게 만들면 여름에 이 판이 늘어나고 여름에 또 이 판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 판과 판끼리 늘어나다가 다리가 부서져 버려. 처음부터 다리에 약간 틈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꼬불꼬불꼬불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틈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틈을 이렇게 주게 만들어서 여름에는 늘어나도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겨울엔 다시 이렇게 줄어들겠지 당연히. 여름엔 늘어나고 겨울엔 줄어들고 이 틈을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다리에 그 이음새가 열팽창을 이용한 겁니다. 다리에 이제부터 니네가 지나다닐 때 이 틈이 있는지 한번 잘 봐봐. 다리가 짧으면 이 다리가 짧으면 틈이 없어 당연히. 근데 다리가 좀 길면 판을 여러 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틈이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 철근 콘크리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벽 같은 데다가 철도 지나가고 그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시멘트야. 시멘트로 이렇게 벽을 만든 거죠. 바닥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철근을 깔고 그 위에 시멘트. 천장도 철근. 저 옆에 준수 옆에 저 큰 기둥이 시멘트로 되었지만 시멘트를 깨 부시면 속에 철근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철근과 시멘트를 같이 붙여서 만듭니다. 이런 건물들은. 그런데
여름에 열을 받으면 철근도 부피가 팽창하고 콘크리트도 부피가 팽창한단 말이야. 만약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두 개가 부피 팽창률이, 열 팽창률이 다르면 바이메탈처럼 휘어버려. 그러면 철은 좀 휘는 건 알겠는데 니네 이런 시멘트 휘는 거 본 적 있냐? 아니요. 시멘트는 돌이잖아, 돌. 한마디 돌인데 돌이 어떻게 휘어? 부서집니다, 그냥. 그러면 건물 무너져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철근하고 이 철하고 콘크리트 이 돌멩이가 열팽창이 비슷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그래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이메탈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자, 옆에 읽어볼게요. 밑에 읽어볼게요, 그림. 철근은 콘크리트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하여 건물이 열팽창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밑줄 좀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물질이 다른데 열팽창 정도가 달라서 뭔가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야. 또 얘는 신기하게 철과 콘크리트가 계속 말하지만 열팽창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슷해요. 근데 어느 정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는 비슷해.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자, 네 번째, 내열 유리 조릴 도구, 내열 유리. 집에 뭐 이렇게 유리로 만든 무슨 뭐 이렇게 뭐 조릴 도구 같은 거 있는 집이 있을 텐데요. 유리 불 함부로 가열을 하면 유리는 잘못하면 깨져. 그래서 항상 조리용이 있고 비조리용이 있어. 비조리용이 뭐냐면 니 집에 가서 그 무슨 집에 어항 있는 사람 있나? 어항? 어항 말고 야, 조그만 유리 뭐 병 없냐? 유리병? 수족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수족관 얘기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큰 네모난 수족관 말고 뭐 이렇게 뭐 가끔 이제 만화 같은 데서 나오는 요만한 어항 있잖아. 이게 금붕어 이렇게 굉장히 밀리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나오는 거. 이게 금붕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 마리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금붕어. 막 이렇게 금붕어 이렇게 다니는 막 이런 거. 요런 유리 어항이에요. 근데 저런 물고기 키우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막 봤는데 째려보는 이거 이러면 좋잖아. 이거 음식물 쓰레기 던져주면 이거 잘 먹을 것 같지 않냐? 어쨌든.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런 물고기 키는 이런 유리병 있잖아. 아유, 내가 에이 새끼 내가 이거 끓여 먹어야지. 라고선 가스렌지 올려가지고 불을 킨다고 해보자. 예? 아니 근데 이거 좀 내가 아닌 피 거 맞는데 왜 근데 먹어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이제 물이 막 온도 올라가고 얘가 이제 잘 익겠지. 매운탕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넣고 막 매운탕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가열을 하면은 유리의 이 아래쪽은 이제 뜨끈뜨끈한 열을 받을 거 아니야. 열 팽창을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윗부분 아직까지 차가우니까 열 팽창을 안 하겠지. 이쪽이 늘어나려고 하고 이쪽은 안 늘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깨져버리는 거야. 유리란 놈이 고무처럼 부드럽지는 않잖아. 그래서 얘는 늘어나려고 하는 데가 깨져버리는 거야. 이 틈에서 웬만한 유리는 불 닿으면 이렇게 온도 변화가 크면 깨져버립니다. 집에 여왕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와장창 깨져버릴 거야. 큰 수족관 같은 거 한번 가열해봐.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깨져. 그럼 저거 물고기 먹을 때는 저 고무로 된 걸 먹는 자, 그래서 요건 깨지는데 조리용 냄비가 있어. 유리 냄비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런 열팽창을 잘 안 되게 일부러 만든 거야.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야. 내열 유리 조리도구. 열을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조리도구 유리가 있다고요. 쌤 근데 아까 다 끝나가 좀 참아. 쌤 아까 저거 뭐 해가지고 뭐 터진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다가 막 진짜 맞으면은 선생님이 하라고 했다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절대 난 부인할 거야. 쌤을 영상에 다 나오는 말했잖아. 그럼 내가 안 올리면 그냥 지우면 그만이고 편집하면 그만이고. 자,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딱 올려야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너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쌤이 요것만 편집해서 올리면 돼. 너무. 자, 83쪽 봅시다. 7번. 아니, 미안해요. 플러스 강의에 4번.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점이 나오지? 네. 다 읽어봐. 이건 다 알아야 돼. 시간 관계상 내가 읽지는 않겠지만요. 쫙 다 열팽창의 어떤 예구나. 한 번씩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자, 개형 속소 7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열팽창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거. 아까 누구냐? 아까 쉬우니까 이음까지 했지. 이준수. 자, 7번 문제.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기억이 높아지고. 야, 기억이 뭐야?
밑에 보기에서 골라서 쓰래요. 온도. 온도겠네요.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니은이 활발해지고 움직임. 따라서 입자 사이에 디귿이 멀어진다. 거리가 멀어진다. 물질의 르이 증가한다. 결국 질량이 왜 증가합니까? 부피. 그렇죠. 부피가 증가합니다. 참고로 열받아도 질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부피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자, 8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 고르세요. 자, 9인 학생이 하면 되겠네요. 8번에 1번.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다를 때 물질 열팽창 정도가 같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2번. 일반적으로 고체보다 액체 열팽 정도가 크다 작다? 크다. 여기 있죠. 일반적으로 고체보다 액체가 큽니다. 3번. 물은 에탄올보다 열팽 정도가 크다 작다? 그 작다요. 왜냐면 에탄올이 더 큽니다. 에탄올이.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요. 82쪽에 위에 열팽창에 밑에 3번에 괄호 3번에 얘가 나와. 얘.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물보다 크다 이렇게. 그렇군요. 자, 거기 말이 메탄올에 에탄올이 뭐? 에탄올이 뭐냐고? 메탄올이 뭐냐고? 에탄올과 메탄올은 다릅니다. 근데 에탄올이 뭐냐면요. 알코올 종류의 하나인데 에탄올에다가 물 타면 그게 술이야. 에탄올에 물 타면 술이라고요. 술. 그럼 하나 산다면 거기다 물 넣으면 술 먹을 수 있는 거야? 에탄올 21%, 그러니까 100g 중에 에탄올을 한 21g 집어넣고 물을 한 79g 집어넣으면 그게 소주야. 쌤 그럼 저 해볼래요. 해보세요. 너 먹게? 자, 메탄올도 에탄올이랑 비슷합니다. 또 불 붙이면 알코올 종류이기 때문에 불 붙이면 타고요. 맛도 비슷해요. 그런데 메탄올은 먹으면 죽어요. 네? 메탄올은 먹으면 죽어요. 한번 해보세요. 악수랑 비슷한 건가? 먹으면 죽어요. 메탄올 먹으면 죽어요. 먹어봐. 얼마큼 먹으면 죽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 기록에 남기고 죽어요. 기록에 남기고. 실험 상대로 우리 준영이를 썼던 자, 9번. 그림은 금속막대 ABC를 사용해서 바이메탈을 만든 후 가열된 휘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열팽창 정도를 비교하래요. 자, 누구냐? 박효린. 자, 1번. A, B 비교해보세요. 열팽창이 누가 클까요? 그렇죠. A가 크니까 A가 더 많이 늘어나서 B 쪽으로 휜 거야. 오케이. 2번. A, C 비교하면 누가 커? A. 그렇죠. 왜요? 이거 아니. 모르면요. 나중에 효린이한테 물어보세요. 자, 3번. B, C 비교하면 누가 커요? C가 큽니다. 결론이에요. 4번 결론. A, B, C 열팽창적으로 비교하면은 누가 제일 큰 거야? 그냥 A가 제일 크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작은 게 뭐야? C보다도 B가 작으니까 C, B 이순서가 되겠네요. A, C, B 이순서. 자, 10번. 안준영이 봅시다. 열팽창 관련된 형성을 옳은 거. 자, 1번. 다리나 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든다. 맞습니까? 틈을 만드는 게 열팽창을 이용하는 예 중에 하나였죠. 여기 다리 틈. 그래서 맞네요. 동그라미. 2번. 불이해진 냄비가 점점 전체적으로 뜨거워진다. 열팽창 관련된 현상이에요? 아니죠. 전도 현상이네요. 이거는 전도. 이게 다 틀리면 아니 50%야 이거. 어떡하죠? 야, 이거 50%야. 야, 비닐로 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야 우리 또 나랑 우리 누가 음수 되겠어. 기다려보세요. 3번. 전깃줄이 여름엔 늘어지고 겨울쯤엔 팽팽해진다. 이거 열팽창 같아요? 예. 맞아. 야. 그래도 진짜 4번. 이미지. 냉장고 안에 과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차가워진대. 이건 열평형 얘기죠. 열평형 얘기. 결국 냉장고의 온도와 과일 온도와 같아진다. 열평형이지 이거는 열팽창이랑 전혀 관계가 없죠. 아니 냉장고에 넣으면 막 무슨 딸기가 작아지고 이런 거 관찰하냐 니는? 자, 그래서 X입니다. 야 우리 음수 됐어 이제. 균형 차이. 숙제가 너무 많아 보여요. 수윤이 그냥 받았어 내기. 아니 근데 일주일은 헐까지는 아니겠지. 자, 26조까지는 아니겠죠? 숙제. 저 영상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궁금해요. 84쪽부터 집 가다가 봐야겠다. 96조까지는 아니죠.
볼게요. 어디까지냐? 85쪽까지 어때요? 대신 여기는 앞에 확인 문제 여기서 잠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싹 다 문제 푸세요. 85쪽까지 어때요? 87쪽, 87쪽, 85쪽. 5쪽은 좀 진짜 애가. 92까지네요. 이런 건 다행이지. 누가 더 이게? 92? 자, 여기까지 합시다. 끝. 이건 아니잖아. 네, 너무해요. 야, 이 정도 좋은 거야. 편집하지 말고 저 동영상으로 주세요.